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이모와 이모부가 소래포구에 갔다가 대하를 잔뜩 싸서 우리 집에도 내려주고 갔습니다. 암튼 네 이모랑 이모부 손 큰 건 알아줘야 한다. 아무리 대하철이라도 그렇지 무슨 대하를 이렇게나 많이 사왔는지 모르겠다. 이모랑 이모부가 원래 정이 좀 많잖아. 우리가 대하 좋아하는 거 알고 더 그랬겠지. 그렇긴 하네. 우리 김서방도 대하 좋아하는데 좀 갖다 주고 올까? 그러던지 우선 내가 언니한테 전화해볼게. 라며 전화를 걸었는데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잠깐 들러도 돼요? 지금? 네, 이모가 대하를 엄청 많이 가져다 주셨거든요. 형부랑 언니도 대하 좋아하잖아요. 좀 갖다 주려고요. 대하 맛있겠다. 알겠어. 그럼 내가 언니한테 말해 놓을게. 형부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언니네 집에 도착을 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형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영이는 어디 가고?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엄마와 제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제서야 언니가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을 보던 엄마가 놀란 채 외쳤어요. 아니, 사부인도 와 계셨어요? 그간 잘 지내셨지요? 예, 사부인도 잘 지내셨지요? 근데 사부인께서 오늘 웬일이세요? 주말에는 안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게 오늘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살림 좀 해주러 왔습니다. 아니, 하영이가 몸이 안 좋은데 왜 사부인이 집안일을 해주러 오세요? 평일에도 손주 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주말이라도 쉬셔야죠. 사돈 어르신의 말에 엄마의 표정이 잔뜩 굳어져 있었는데요. 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님 오시라고 했어. 근데 이모가 대하 가지고 왔다며? 내내 아파서 입맛이 없었는데 대하 소리 들으니까 입맛이 도네. 이모랑 이모부가 소래 푸고 갔다가 잔뜩 사왔길래 가지고 와봤어. 김서방도 대하 좋아하잖니? 잘 됐네요. 사부인도 함께 드시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그렇네. 어머님도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우선 이 대하 좀 깨끗이 씻어서 소금 좀 깔고 구워주세요. 어? 지금? 네, 지금이요.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죠. 저는 먹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는 잘 못해서요. 어머님이 해주실 거죠? 언니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사돈 어르신께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의 표정이 더욱더 굳어져 있었는데요. 사부인, 여기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요리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해도 되는걸요. 평일 내내 지훈이 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주말이라도 쉬셔야죠. 얼른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맛있게 구워올게요. 하영이 너 뭐하고 있어? 얼른 손 씻고 주방으로 따라오지 않고. 나? 내가 왜? 나 지금 몸도 안 좋단 말이야.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내가 보니 멀쩡해 보이는구만.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는데 엄마가 힘들게 뭐하러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사부인은 안 힘들고?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우리 어머님은 원래 음식하고 살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야. 도대체가 눈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언니가 계속해서 입을 나불대고 있었습니다. 언니로 인해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고요. 결국에는 엄마가 언니를 억지로 끌다시피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돈어르신과 형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언니의 표정이 가관도 아니었거든요. 어찌어찌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엄마의 표정은 쉽사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평소 언니가 조금 막무가내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언니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고모가 살고 계셨는데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미국에서 살고 계셨어요. 고모는 첫 조카인 언니를
친자식 마냥 예뻐했는데요. 언니가 얼굴도 많이 예쁜 편이고 머리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고모는 그런 언니를 그 누구보다도 예뻐했습니다. 물론 언니도 고모를 많이 따랐고요. 어찌 보면 언니에게는 부모님보다 고모가 더욱 엄마 같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모는 많이 부유한 편으로 언니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줬거든요. 한마디로 언니는 아쉬울 거 하나 없이 미국에서 쭉 공부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부분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난답니다. 엄마가 항상 아빠에게 말을 했거든요. 형님이 아무리 하영이를 예뻐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영이를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누나도 누나인데 하영이가 거기서 살고 싶다잖아. 근데 뭘 어쩌란 말이야. 하영이가 안 오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게 그때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어. 저번에 보니까 버릇도 없고 내 딸이 지금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먹었다니까. 아무래도 형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 마치 자기가 공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 잘못된 건 따끔하게 혼내고 그래야 하는데 형님이 그런 건 잘 못하시잖아. 누나가 하영이를 너무 예뻐해서 그런 걸 어쩌겠어. 하필 하영이가 누나를 꼭 닮아서 더 그런 것 같아. 나도 하영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사실 미국에서 누나가 교육적인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잖아. 근데 한국 들어와봐. 우리 월급으로 그런 지원이 가능하긴 할 것 같아. 누나가 알아서 다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자. 우린 소영이 뒷바라지하기에도 벅차잖아. 무엇보다도 하영이가 한국에 오기 싫다고 저러는데 방법도 없고 말이야. 엄마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이 언니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고요. 사실 언니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아는 서먹서먹하기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엄마는 사돈어르신에게 함부로 하는 듯한 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언니와 형부는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형부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지내다가 언니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거든요. 사랑의 힘은 대단했는데요. 언니는 미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형부를 많이 좋아했던 모양으로 고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부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한국으로 온다고 하자 고모가 한동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 모습에 엄마가 언니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래도 지금껏 널 키워주다시피 한 고모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네가 고모한테 네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한테 꼭 그랬어야 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고모가 날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좋게 설명했어. 근데 고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거야. 그래도 고모가 너한테 각별하니까 항상 고모한테 잘해야 한다. 고모가 너한테 좀 잘했니? 알았어. 내가 잘 챙길게. 언니가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한눈에 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요. 사실 임신을 하고 얼마 뒤 언니가 엄마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엄마가 우리 아들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도 바빠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엄마도 언니를 불편했기에 괜시레 부딪히고 싶지 않은 듯 해 보였어요. 엄마가 단박에 거절을 하자 언니가 입을 대빨이나 내밀고 짜증을 부려댔어요. 가만 보면 엄마는 나한테 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엄마가 소영이 대할 때하고 나를 대할 때가 완전 다르잖아. 그거야 소영이는 지금껏 내가 데리고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더 잘 알고 그러니까 그렇지. 거봐, 난 엄마한테 딸도 아닌 거야. 엄마한테는 소영이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소영이 결혼해도 손주 봐줄 생각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잔뜩 화가 난 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아마도 언니의 막무가내 성격을 뻔히 알고 있었던지라 절대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해보였어요. 결국 언니는 사돈 어르신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사돈 어르신 홀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셨기에 차라리 손주를 봐주면서 월급을 받는 게 어떻겠냐며 언니가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경기하듯 언니에게 물었어요. 너 사부인한테 뭐라고 하면서 부탁했어? 뭘 뭐라고 해? 그냥 그런 자질구레한 일 하러 다니지 말고 손주나 보라고 했지. 뭐? 손주나 봐? 넌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얄밉게 하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어떡해. 엄마는 안 봐준다고 하고 나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아무래도 한국에 괜히 들어온 것 같아. 미국에 있었으면 고모가 다 알아서 해줬을 텐데. 언니가 마치 엄마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저 딴청을 피우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돈 어르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날 언니의 행동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듯 해보였거든요. 엄마가 걱정스레 제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언니 진짜 구제불능인 것 같아. 어쩌면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냐?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평일에도 내내 손주 봐주시느라고 힘들 텐데 언니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사돈 어르신이 사람이 좋으니 망정이지. 다른 분 같았으면 사다리 나도 벗어났을걸?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부터 엄마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열심히 상의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어느 날은 형부만 따로 불러서 앉혀놓고는 화까지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기도 했지만 두 분 다 입을 꼭 다문 채 비밀에 붙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엄마가 제게 말을 했어요. 너도 네 언니 집에 같이 가자. 갑자기 언니 집에 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내일부터 지훈이를 못 봐줄 것 같다잖니?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봐주기로 했어. 그니까 너도 같이 가잔 말이야. 내가 왜 가? 난 싫어. 불편하단 말이야. 잔말 말고 너도 얼른 따라와. 엄마가 저를 억지로 끌고는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언니가 놀란 듯 물었어요. 뭐야? 갑자기 왜 온 거야?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지 뭐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왜 왔어? 사부인이 몸이 안 좋으신 와중에도 걱정을 어찌나 하시던지 우리 보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만 도와주라고 하더구나. 뭐?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못 오시는 거야? 언니가 놀란 채 형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무릎도 안 좋고 손목도 많이 안 좋으시대. 이번 참에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아프신 거야? 언니가 짜증스레 그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형부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언니는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어쩌면 그토록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언니와 형부에게 말을 했어요. 사부인이 하던 일을 네 아빠랑 내가 할 테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다 말해. 됐어. 엄마가 그걸 왜 해? 엄마 아빠는 그냥 쉬다가 이따 외식이나 하러 가자. 아니야. 사부인이 워낙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대로 해야 하니까 나한테 사부인이 하던 일 얘기나 해줘. 됐다니까. 그냥 여기 와서 쉬고 있으면 돼. 어머님이 매일 쓸고 닦아서 뭐 할 것도 없어. 언니가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엄마가 형부를 보며 말했어요. 김서방, 그동안 사부인이 무슨 일을 했나? 나한테 알려주게나. 그대로 한다고 내가 단단히 약조했는데 나중에 사부인이 오셔서 놀라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장모님. 저기 우선은 집안 청소부터 하셨어요. 이 사람이 집안에 먼지 날리는 꼴을 못 봐서 구석구석 먼지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욕실 청소도 해야 하고요. 세탁실에 빨래도 쌓여 있을 겁니다. 세탁기가 고장나서 AS 불렀는데 다음 주 초에나 올 것 같아요.
그래, 알았네. 그럼 당신은 욕실 청소하고 소영이 너는 빨래 좀 해봐. 난 지금부터 먼지도 닦아내고 거실부터 청소할 테니까. 엄마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 지금 나보고 빨래를 하라고? 그것도 언니네 빨래를? 이런 건 언니가 해야지. 우리가 왜 하고 있어? 너 형부 말 못 들었어? 그동안 사부인은 이런 거 다 했다잖아. 그리고 사부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쳐놨는데 실망시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얼른 하기나 해. 엄마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넌 그냥 있어. 내가 할게. 네가 하긴 뭘 네가 해. 빨래 해본 적도 없으면서. 소영이는 저런 거 선수야. 냅둬.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그래도 다들 그러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기가 좀 뻘쭘하잖아. 그니까 다들 여기 앉아서 쉬라니까 왜들 그래. 그렇긴 뭐가 그래. 그동안 사부인은 맨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자, 얼른 자기 일들 하자고. 엄마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언니에게 검사를 받듯 물었어요. 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맡은 구역부터 검사해봐. 어? 검사? 아니야, 됐어. 뭔 소리야. 사부인이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청소 다 해놓으면 네가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검사를 했다며. 그니까 얼른 검사해봐. 아니, 됐다니까. 그제서야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인지 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형부에게 다시 재촉을 했어요. 그럼 김서방이 하면 되겠네. 하영이가 하듯이 김서방이 검사해보게나. 네, 알겠습니다. 엄마의 재촉에 형부가 어쩔 수 없이 청소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여기 탁자 밑에 머리카락 못 보셨어요? 세 가닥이나 있는데요. 와이프가 머리카락 이런 거 굴러다니는 거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탁자 밑에도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게 거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나도 나이를 먹었는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구만. 그리고 아버님 욕실 청소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군대 안 다녀오셨어요? 여기 세면대 사이사이에 물때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거기다 욕실 청소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제습기를 틀어서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 말리셔야죠. 아니면 금방 곰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욕실 거울에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거기 서랍장에 유리 세정제가 있으니까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 미안하네. 네, 그럼 내가 다시 함세. 아빠가 다시 욕실로 들어가서 유리 세정제로 거울을 닦으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언니가 형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 내가 뭘? 아빠 보고 군대를 안 다녀오다니. 지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뭘 어쨌는데. 난 당신이 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아?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똑같냐니? 그럼 사람이 다 똑같이 뭐가 달라? 아니,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아무래도 말을 하다 보니 말이 꼬인 모양으로 언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의 말을 듣고만 있던 엄마가 언니를 향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랑 사부인이랑 뭐가 다른지 네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그야, 이 사람은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왜 안 되느냔 말이야. 넌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 해도 되고 김서방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튼 난 기분 나빠.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그동안 네가 미국에서 살아서 엄마도 되도록이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내가 뭘. 네가 사부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할 때마다 김서방 심정이 어떻겠어. 둘 다 여기 앉아봐. 라며 엄마가 언니와 형부를 앉혀놓고는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이 너 말 잘 들어. 김서방이 우리를 부려먹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 넌 어쩜 너만 생각할 수가 있어? 공부만 잘하면 뭐해? 이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넌 사부인이 안쓰럽지도 않냐? 오래전 박가사돈 돌아가시고 홀로 김서방을 이렇게나 잘 키우셨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사부인을 가정부 부리듯 할 수가 있어? 엄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우리가 대학 가지고 오던 날도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사부인한테 다 시켰잖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그 어려운 세월 고생하면서 살아온 네 시어머니가 안쓰럽지도 않냐? 김서방, 내가 보니 자네 결혼 잘못한 것 같네. 엄마가 형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형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부를 엄마가 더욱 나무랐고요. 자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울고 난리야. 하영이가 잘못을 했으면 자네도 따끔하게 말을 해줬어야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부리고 있는데 아들이 돼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사실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영이가 저 때문에 미국에서 억지로 한국에 온 거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그랬습니다. 저만 아니었다면 하영이는 미국에서 편히 잘 살았을 테니까요. 그게 왜 자네 때문이야? 하영이가 선택한 건데. 그런 선택을 했으면 책임이라는 걸 져야 하는 건데 왜 그 모든 화풀이를 사부인께 하느냐 그 말이야. 자네도 참 많이 잘못했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했어야지. 자네 하나 보고 지금껏 살아온 사부인 심정은 어떻겠나? 엄마의 말에 형부가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언니가 놀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형부가 소리내서 엉엉 우는 모습에 언니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지훈이도 니들이 봐. 사부인 몸도 안 좋으신데 그만 부려먹으란 말이야. 당분간은 내가 봐줄 테니 어떻게 할지 둘이 상의하란 말이야. 사람을 구하던지 둘 중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던지 의논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의 말에 형부와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알아봐서 사람을 구한 모양인데요. 가끔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가서 도와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 그대로 딱 지훈이만 돌봐주다 오곤 했습니다. 물론 언니는 아직도 배워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적어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사돈어르신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느 날은 형부가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이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부부라는 게 서로 평등한 존재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네. 그동안 사부인 심정이 오죽했겠나. 우리도 사부인이랑 자네한테 많이 미안했네. 잘못 가르친 우리 잘못이 제일 큰 것 같네. 혼자 계신 사부인께 항상 잘해야 하네. 엄마가 형부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요즘은 언니가 엄마한테 요리도 배우면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을 알아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적어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해 보이긴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언니가 항상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